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우리 시장은 2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양시장 나란히 1.2%대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잠시 들어오던 외국인 수급이 다시 끊겼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어제 1,300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은 3,300억 원이 넘게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지수 하락 면치 못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수는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개별적인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 계속해서 유효해 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최충성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로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많이 질문 남겨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함께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나란히 1.2%대의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역시 나타났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역시나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미국 시장이 그렇게 강한 모습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저점 지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10,000포인트대까지는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국 시장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강보합 권역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 선물에 좀 영향도 있었고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되고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예전부터는 오래 전부터죠. 미국 시장의 영향을 한국 시장에서도 일단 시초까지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이 한국 시장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보합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수권역으로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들이나 지수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450선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당분간은 좀 뒤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삼성전자를 키포인트로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삼성전자가 좀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라면 아마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지수는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 반등의 목표치는 5일선 부근이에요. 5일선 부근 자리대가 2,425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 자리대가 금일 같은 경우는 지수적 반등의 목표치 그 정도라고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4거래일 만에 외국인 쪽에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 선물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날 같은 경우도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5천억이 넘는 매도세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 좀 줄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도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라면 변동성은 좀 어제처럼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현선물에 있어서의 흐름들,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변동이 나오고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종목별로 이제 다 밀렸으니까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크게 강한 업종군들, 뭐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은 IT, 대형 IT 쪽하고 자동차 쪽이에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뭐 이러한 정도의 동시효과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혼조세 내지는 약보합, 뭐 이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별 흐름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을까. 오늘도 이제 주말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시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시장에 있어서 조금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박스에 갇힌 지수의 흐름 안에서 종목 장세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측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무리해서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바로 뭐 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는 뭐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좁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물론 미국 시장에 좀 영향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주말을 좀 앞두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가 지나면 명절 연휴예요. 긴 연휴가 준비 대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전략은 다음 주, 그러니까 연휴 때까지는, 지날 때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상으로 좀 놓고 보게 된다면 반등 이후에 아마 좀 더 밀리는 저점 지지 테스트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전날 이 하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갭을 메꾸지 못했어요. 뭐 30분 봉상 보면 이 갭 하나가 있는데요. 이 갭을 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되밀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거. 왜냐하면 다시 이중바닥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대를 좀 만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고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뉴스라든가 이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급등락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문제는 아침에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 자리대를 지지를 하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들어갔다라면 일정 부분은 좀 챙기고 보는, 뭐 욕심을 크게 내지 않고 그렇게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보니까 갭상승 동시효과에 좀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기억을 하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은 실적 시즌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그러면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만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효성 첨단 소재예요. 올해 실적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올해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물론 주가적인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해줬는데 급등이 나오는 것보단 추세적인 상승을 해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추세 하단 자리 때는 한 번쯤은 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내년도에 성장을 해 나간다, 그런 조건이 있다라면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정 시에는 좀 매수관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ICD 같은 기업도 있어요. 주가는 못 올랐어요. 주가는 못 올라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2분기 실적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컨센 대비해서 안 좋게 나왔어요. 그 안 좋게 나왔던 이유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2분기에 실적으로 좀 잡혀야 될 매출, 그 매출 부분들이 3분기 때로 이연된 거예요. 밀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3분기 때 실적이 좀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3분기 실적에 좀 반영된다라는 거. 제가 장비 쪽 섹터 IR 담당자들하고 좀 통화를 해보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뭐 2분기 때처럼 실적이 미뤄지거나 뭐 그러한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ICD 같은 경우는 컨센 자체가 1200억대의 매출이에요. 그리고 2분기 때 3분기 때 영업이익이 220억대로 좀 잡혀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 이 컨센은 좀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고 실적은 좋아지는 부분들이죠. 올해가 아마 최고 실적일 거예요, ICD 같은 경우는. 근데 반대로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저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밸류적인 PER을 보더라도 그렇게 높은 밸류는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땐.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매수관점으로 봐도 좋겠죠. PER 기준은 올해 예상 PER이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 IT 쪽에 있어서 밸류를 좀 따져보게 된다면 10배 이상 쳐주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5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러한 이런 종목군들 밀리면 매수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컨센이 약 한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10%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한 2,280억 정도 리포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예상치를 좀 상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주도 업종, 주도 섹터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한간에는 뭐 LG화학이 좀 밀렸기 때문에 삼성 SDI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개별적인 이슈예요. 이 업황 자체가 꺾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LG화학 쪽에서 삼성 SDI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종목의 원고에는 없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너무 과민하게 좀 반응한 것 같습니다. 밀리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61선 뭐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건 이제 과매도 권역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 이제 여기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 관점을 좀 놓고 봤을 때 스마트 그린 산단에 3조 2천억을 좀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있죠. 뭐 개별 이슈예요, 보니까. 뭐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있는 그런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주가 권역을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진 않았죠. 많이 올라가진 않은 상황에서 재료나 이슈 부분들이 있다라면 상승을 할 여력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옴니 시스템이라는 기업들도 한번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 누리텔레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한 차례 급등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동반됐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저점을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격 매수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윗꼬리를 좀 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기억하시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뭐 8,000원 정도 초반권역에 뭐 그러한 정도가 온다라면 한 5% 정도 손절을 잡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PS텍이라는 기업도 있죠. 마찬가지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올라가지 못했던 기업이고, 이제 바닥권역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방향성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개선주들을 좀 봐야 돼요. 수급 개선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첫 번째 종목은 한샘이라는 기업이에요. 며칠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바닥권역에 있을 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한 번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역을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적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 전날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죠. 외국 좀 매도 나왔지만, 근데 연기금 쪽과 투시 쪽에 들어왔다는 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요즘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예요. 전날 같은 경우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상황에서 주가는 바닥권역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과정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18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나란히 1.2%대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다가 어제 다시 또 끊겼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에서 모두 동반 매도를 펼쳤습니다. 이 물량 개인이 그대로 받아내는 시장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또 간밤에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의 약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오늘은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그 변동성에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트레이딩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현재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의 하락을 딛고 그래도 오늘은 대체적으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죠. 오늘 0.5% 소폭의 상승으로 6만 원 선에 다시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7%대의 강세로 82,8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벤처사와 함께 항암제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0.1%대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 1.8%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낙폭이 과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어제 긴급 컨퍼런스 콜을 갖고 이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 주기도 했었죠. 이 부분 반영이 되면서 오늘은 다시 12,000원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장 전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 3상 승인 소식이 또 전해졌었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3% 가까이 올려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그간 잘 가다가 오늘은 잠시 지금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 1%가량 오르면서 45만 원으로 오늘 장 출발합니다. 네,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모두 일단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3%가량의 강세, 2,413선으로 출발하고요. 코스닥은 0.5%가량 올려세우면서 다시금 900선에 조금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지금 상위주들 간의 방향은 조금씩 다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셀트리온 그룹주들 조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2% 가까이 올려세우고 있고요. 시제는 역시 이 실적 개선에 대한 실적 확대에 대한 기대감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0.5%가량 상승입니다. HLB와 알테오제는 나란히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 카카오게임즈는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0.9%가량 상승하면서 65,2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그룹주들 전부 다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6%로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KMW는 0.7%대의 강세, CJENM은 보합권이네요. 에코프로비엠 1% 넘는 강세로 14만 7천 원에 오늘 시장 출발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이주연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이 오늘은 다시 조금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코스피가 0.37%, 코스닥이 0.5%가량 올려세우고 있고 오늘 시장 상황과 함께 또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네, 전일 미 증시가 이제 개파락 출발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상승 반전해주면서 마이너스 한 1% 부근에서 이제 나스닥이,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미 증시, 선호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쉽게 빠지지 않고 일단은 잘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로 오늘은 마감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미 증시가 이제 크게 빠지거나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전일 저점 부분을 이제 지켜주는 선에서 이제 마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전히 N자 하락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증시 전일 저점에서 이제 좀 강하게 상승한 모습, 그리고 미 선물 시장이 지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통 지금 미 증시 크게 하락을 한 경우는 국내 증시도 영향을 좀 받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또 국내 증시 강하게 또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일 조정 이후에 이제 뭐 상승세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이제 셀트리온 이쪽에서의 이제 수급이 괜찮게 이어진다 하면 오늘 증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개별 장세 좀 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슈 있는 섹터나 종목들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 높고, 수소 섹터들, 전기차 섹터들 어저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섹터들의 움직임이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 조금 불안할 때는 상승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섹터가 이제 코로나 섹터 안에서의 진단키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 배송 관련주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시장 지금 상황에서 뭐 오늘 방향이 어떻게 딱 정확하게 되겠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지만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오후장 조정, 주말 앞두고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도 열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아침에 반짝할 때 종목들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후장에는 좀 관망하는 방향으로, 보수적인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뭐 궁금하신 것들 문의 주신 거 지금 한번 볼 텐데요. LG화학에 대해서 또 문의를 주셨어요. 이제 뿔랑 개미들 LG화학을 1,500억치 투매를 했는데 주가 전망 어떻게 되냐 물어보셨어요. LG화학은 어저께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박스권 하단 부분이고, 고점을 일단 이렇게 고가권에서 여러 번 형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배터리데이, 테슬라 배터리데이까지는 관망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섰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저항대를 깨고 내리면서, 그러니까 지지선이죠. 지지선, 박스권 하단 지지선을 깨고 내리면서 거래가 크게 터진 부분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다가 개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나와주고, 그리고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에서 주가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금 뭐 공격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어저께 이제 뭐 투매가 나올 때 저점 매수를 한 분들은 뭐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는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아직은 이 종목이 추세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까지는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이제 깨고 내리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 박스권 폭만큼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추세 전환을 이뤄낸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이 아니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 추세의 흐름으로 반등 이후 다시 조정이 나오고 하는 흐름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약에 LG화학을 공략한다면 한 55만 원대까지는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봤다가 그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지금 뭐 공략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고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린 두 번째 이제 종목인데 두산중공업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해서 뭐 그린 빅딜 뉴딜 관련해서 이제 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매수 시그널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어저께 이제 뉴스에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두산중공업 방문하고 이제 두산중공업은 원전 관련해서 이제 매출 좀 많이 나오던 회사인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에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종목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주가가 4,000원에서 18,000원대까지 한번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아직 상승 추세를 유지 중이라는 관점, 그런 부분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단기 급등이 나오고 나면 기간 조정을 꼭 거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단기 급등 이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거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단기 이평선이 21선과의 수렴하는 구간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저점 매수로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해 보신다면 한 15,000원에서 14,500원 밴드대에서의 저점 매수, 그리고 손절 라인 좀 짧게 잡고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 중이고요. 정부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N자 상승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치고 5파 상승 만들어준다 하면 18,000원 전고점까지는 한번 시세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직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거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오늘 이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하려고 했다 하면 한 16,400원 정도에서 시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이 KNW예요. KNW 지금 매수 시그널 어떠냐 물어보셨는데, 자, KNW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 이제 지금 현재 우상향 흐름 굉장히 강하게 잘 그려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현재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7,600원대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그 저항 라인 굉장히 강하게 올라섰죠.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KMW하고 헷갈려가지고 이게 5G 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5G 종목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종목 그냥 그 게임 관련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현재 N자 상승 크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의 N자 상승 봤을 때는 이제 상승 폭은 충분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까지는 9,000원 도달을 했으나 여기서 만약에 그 돌파한 7,500원짜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요. 조정 잘 거친다면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큰 추세대 흐름을 이렇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7,500원대 부근까지 밀려 내려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 나쁘지 않을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월봉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의 그 장기 저항권대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한 상태에서 조정 이후 다시 재상승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봉상에서 박스권 저항을 돌파하는 위치에서의 나온 거래량을 본다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만들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기적인 흐름상에서도 조정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기 추세가 8,000원대를 깨게 된다면 7,500원까지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7,500원대 부근에서의 공략하신다면 저점 매수 하시는 게 되니까 이후에 좀 스윙 관점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켜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괜찮은 수익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의 주신 금호 타이어입니다. 금호 타이어 이제 도급업체 계약 연장 문제가 해결되면서 주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대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매물대가 강한 구간이에요. 한동안 2019년도에 이제 그 박스권으로 굉장히 횡보했던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뭐 쉽사리 깨고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결국 이 가격대 돌파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은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하락 추세대에 이렇게 갇혀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추세대 하단에서의 추세 전환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물론 최근에 이제 주가 굉장히 탄력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공략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 공략보다는 조금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분할 매수 관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21선을 밟고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종목 공략을 한다고 하면 3,900원대 이하, 그러니까 4,000원 이하로 조정이 충분히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 한 번 정도의 시세는 더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종목이 좋아서 내가 단기적으로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더 큰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500원대 이하로 조정 내려오면 보시고요. 뭐 제 생각에는 이 지금 굉장히 긴 매물대, 두터운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차라리 이 종목을 추세 상승 중에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래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매매 시그널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상승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상승폭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시가를 또 이탈을 했네요. 오늘 시장 상황 그리고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해주시죠. 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일단 전일 유럽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 대한 실망감이 하루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핑계 삼아서 좀 지수가 떨어진 모습이고 어차피 떨어질 자리에서 좀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심스럽게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그런 시장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급격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적지만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은 염두를 어느 정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최근에 이제 급등을 많이 한 종목들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하고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인데, 개인 투자자들 비중 그리고 이제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어제 봤는데도 몇 조가 이제 넘어간다고 이제 했었는데, 일단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올매수 들어오고 있긴 한데 금액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외국인도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국내 시장을 좀 보는 모습이고,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단기적인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다 할 대응 전략이 없다면 적극 매수보다는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면서 기회를 노려하시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외인들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진행할 때 단순하게 매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금의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흐름을 읽고 그 사람들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수정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그 자금의 흐름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계속 좀 수정해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무리한 매매는 자제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천천히 지켜보시고,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 필로시스 헬스케어입니다. 대규모 진단 키트 공급 계약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라가니까 이제 사고 싶죠. 바닥에 있을 땐 절대 보지 않으시다가.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접근 가능한 구간입니다만 윗자리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겁먹을 것 같으시다면 굳이 들어가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좀 익숙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면 조금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해가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000원 사이 정도 한번 돌파하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 짧게 지금은 흔들고 품고 흔들고 품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짧게 그냥 기술적으로만 접근했다가 21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위에 올라간 종목보다는 지금 바닥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가서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진단 키트나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지 이미 많이 올라간 것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고 사람을 따라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시고 재료를 따라가셔야지, 사람을 따라가서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지 라고 접근하셨다가는 굉장히 크게 좀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장과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달라요. 처음 하시는 분들, 아직 그 주식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느끼실 거고,
어쨌든 차분히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풍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강 어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상한가를 어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오늘 조금 쉬고 있다고 지금 사면은 어제처럼 상한가에 가겠지? 아니면 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제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의해서 대응을 하고 천천히 마음 편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3,500원, 지금 관점에서는 한 4,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저도 작년 초에 좀 가지고 놀았던 종목이라 굉장히 끼도 있고, 다만 제가 매매할 때 느꼈던 거는 다소 이제 윗골 달고 굉장히 치받고 굉장히 또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좀 빠르게 움직인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종목마다도 사람의 성격이 다르듯이 종목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의 성향과 맞는가, 성격과 맞는가 잘 한번 체크를 해보고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다. 어쨌든 이 종목은 좀 굉장히 많이 흔드는 자리가 나온다면 굉장히 많이 좀 흔드는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제가 이걸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제 양봉 딱 띄우고 지금 음봉 만드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겠죠. 어쨌든 차분히 대응을 하시고 끌어가신다는 방향에서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미스터 트롯 노래 담은 시니어폰 출시라고 했는데, 일단 주가 영향, 사실 저 재료가 대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다만 이제 대형주를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매도를 하지 않아요. 이 수익을 매도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지 않거든요. 그냥 올라갔다가 걸핏하면 그냥 내 매수가로 다시 오고, 올라갔다가 매수가로 다시 오고,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올려주고 매물 구간 이제 위치를 해준다면 일부 수익 시간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고, 눌림 구간에서 접근을 다시 하시고, 계속적으로 대응을 좀 유동적으로 하셔야지, 단순히 그냥 나는 대형주를 샀으니까 끌고 가겠어 라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시장에서 대형주 매매 안 해본 사람이 없을 텐데,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다 돈 벌었어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샀다고 수익 본 사람 대부분 없을 거예요. 수익 중인 건 얘기해도 수익을 확정지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유동적으로 어쨌든 대응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수익이 잘 날 수 있고, 지금 고점 구간에서 덜어내면 저점 구간에서 그만큼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주의 깊게 유의해서 대응을 하시면 크게 짧게 잘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렌터카 1,000억 유증에 대해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는데, 어제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음봉으로 그냥 밀렸습니다. 거래도 어느 정도 동반이 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매수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냥 오늘 쉬고 다음날 바로 뽑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자리이다. 오늘보다는 다음 거래일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은 괜찮다. 앞에서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일단은 저 붐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호를 줬다라고 보시고, 일단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 정도는 괜찮다. 아마 이제 시간을 두고 내일 어제 강하게 갔으니까 내가 저거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오늘 하면은 내가 복구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다소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좀 마음 편히, 주식은 항상 마음 편히 대응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상 4종목 살펴보았고, 오늘 금요일인 만큼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차분히 잘 대응하시면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삼성전자가 오늘은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은 있지만 오늘은 6만 원 선이라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을까요? 200원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반면에 0.3%가량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82,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바이오 벤처와의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지금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 배터리 부문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LG화학이 IPO 이후에도 지분율을 70% 이상 지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66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우선주도 삼성전자와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그룹주들 오늘 모두 다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2, 3상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1.5%가량 현재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간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0.8%가량 빠지면서 18만 2,500원 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그동안에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카카오 TV 출범과 관련해서 성장성을 보고 있는 바이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1% 가까이에 올려 세우면서 37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성장성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7%가량 상승으로 45만 3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수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지수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양대 지수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코스피 0.1%가량의 약세, 2,400선 겨우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0.3%가량의 약세, 882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장 초반에는 혼조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은 파란불이 더 많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하고요. 시젠도 하락 전환, HLB도 하락입니다. HLB 관련해서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탁월한 간암 임상 결과 발표할 거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1%에 가까운 하락, 카카오게임즈 다시 하락 전환을 했네요. 0.6%가량 약세 흐름 이어가면서 64,2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같이 확인하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은 역시 강합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좀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6%가량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3%에 가까운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제넥신이 5%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 한정 기업의 전환 사채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만 8,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8%가량 강세입니다. 지금 2,700원가량 오르면서 14만 8,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지금 변동성 키워가고 있는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이어서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지금 시장이 다시 지금 조금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조금 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으로는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과 또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네, 시장이 살짝 꺾이는 모습도 있는데 고점 권역에 매수 대응을 하는 것만 주의해서 시장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셀트리온 관련된 경우에는 임상 2, 3상 말씀하신 대로 3개사 모두 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을 보자면 모건의 악의적인 보고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주의하셔서 셀트리온 3사의 합병 시기까지 어느 정도 관망하면서 가시는 게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큰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에 이제 실적도 있고 기술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하방 라인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좀 차분하게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업으로 아바코 보겠습니다. 아바코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2차 전지
부품 관련해서 상한가 돌입한 모습인데요. 짧게 먼저 살펴보면 직전 고점들의 영역이 9,000원 부근입니다. 9,000원 부근을 뚫고 강하게 상한가 진입한 모습인데요. 상한가 잔량이 74만 주로 그렇게 많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관망 말씀을 드리고, 보유자분들께서도 상한가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심리적 저항선인 10,000원 구간을 지켜주는지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헬릭스미스인데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일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전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상증자 소식에 지금 하락 18% 현재 구간인데요. 신규 접근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주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주의 피해, 주주가치 희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대한유화 보겠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 현재 4%가량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상반기 실적에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하방선 라인 딱 터치하자마자 정배열 구간에 진입하면서 강한 상승 이후에 단기 조정, 다시 한번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추세를 이어가지는 않을까,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같이 급하게 따라 들어가지는 마시고 추세 라인을 살리면서 가는 모습들, 11선을 지켜가는지 21선까지 조정을 받고 가는지 그 부분을 이평선을 팁으로 해서 한번 그렇게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들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한유화는 기관 수급도 보시고 11선 라인 받쳐주는지 그 두 부분 지켜보시면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반석 전문위원의 도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네. 네, 오늘 첫 도전이시네요. 오늘 어떤 종목 지켜볼까요? 네, 오늘 제가 어제 반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락앤락 말씀드리겠습니다. 락앤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브랜드 파워 9년 연속 1위 밀폐용기 시장에서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중국에서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OECD에서도 중국 경기 회복이 G20 주요국 중에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가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중국 이후에 바로 우리나라가 경기 회복 시그널이 좋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이 조금 안정이 되고 글로벌적으로도 치료제와 백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맞춰서 특히 중국의 소비 회복과 경기 회복에 맞춰서 조금은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초읽기를 들어갔지만 아직 국내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시간이 방한 일정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화장품에 이어서 중국 소비와 관련해가지고는 락앤락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점 구간 이후에 현재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횡보 구간이지만 중국 소비 회복에 맞춰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11,000원 선 구간에서는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중국 소비 회복이 이어지는 그때까지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15,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13,000원 구간을 터치하고 다시 재상승하는 그림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11,000원 구간과 13,000원 구간 사이에서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매출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26%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언택트 시절에 이제 다시금 실적까지도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방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손절가는 10,000원 선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의 오늘 도전 종목 락앤락이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로 좀 중기적으로도 지켜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도전은 이지환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하시죠. 네, 지금 목표가 달성이 두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목표가 넘어서면서 지금 19.49%의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도 목표가 넘어서 지금 43%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지금 7% 가까이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월덱스도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25% 가까운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을 많이 켜고 있네요. KMW 2% 가까이, 그리고 경동나비엔도 3.3%, 삼성전자 0.1%의 수익률 올리면서 지금 총 누적 수익률 90% 가까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총 누적 수익률 90%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이지환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도전해볼까요? 네, 시장이 좀 어렵고요. 이런 구간은 좀 피할 수 있는 종목.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3장 패키징입니다. 상당히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트 용기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트 용기 시장 점유율을 약 40여 년간 계속해서 1위를 보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언택트 관련 또는 코로나19 영향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배달을 많이 주로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이런 용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과 페트 용기 1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PER이 한 8배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적인 매력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 종목을 놓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려울 때 수익률을 조금 이끌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2.78%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22,000원 정도를 매수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청산 가격은 1차적으로 26,000원, 손절 가격은 2만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힘든 시장 피해갈 수 있는 종목 삼양 패키징 말씀드렸고요.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조금 더 힘내셔서 마지막 금요일장까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부적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